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벌써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실내 가드닝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칼슘제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칼슘 비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그와 더불어서 가드닝과는 좀 거리는 있지만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장마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칼슘 비료에 대한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슘제 비료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식물에 있어서 칼슘의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뿌리와 잎의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하고 세포벽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의 억제로 각종 곰팡이류 간염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식물 체내와 토양에 중화작용을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특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식물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튼튼하게라는 의미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외부의 유해균이 쉽게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목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질화가 되어서 단단해진 표피는 무름이나 병충해에 비교적 잘 견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단단한 줄기 부분에는 칼슘의 함량이 더 높게 분포를 하곤 합니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벽이 약해지고 식물도 전반적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유해균의 침투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럼 식물을 튼튼하게 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칼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겨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칼슘제를 활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물 체내에서 칼슘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소, 인산, 칼륨 등은 이동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식물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칼슘은 비이동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느려도 너무 느리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뿌리를 통해 흡수 물관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이온화가 돼서 수분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해지고, 이동 속도도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이 하단의 뿌리로부터 흡수한 후에 식물이 끝까지 골고루 잘 도달할 수가 없어서 어린 잎이나 열매의 끝부분에 칼슘 결핍이 잘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흔히 칼슘 결핍 증상 중에 하나가 식물이 연약하게 자라거나 잎끝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구분이 필요한 게, 평소에도 잎끝 마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곤 하지만 잎끝이 마르는 이유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잎끝 마름만 보고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 후쿠시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아랫부분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되면은 아주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에서 비교적 가까운 하단에 오래된 잎이 마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잎들이 말라 들어가는 증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뿌리와 거리가 멀어서 칼슘이 도달하기 어려운 이 맨 윗부분에 어린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면 칼슘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칼슘 부족으로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꽃이나 열매가 힘없이 잘 떨어지는 현상도 생기고, 또 무르병이나 썩은병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나고 식물이 전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칼슘의 특성을 이해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칼슘제를 활용할 때 잎에 옆면 시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잎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옆면 살포를 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흡수를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지만, 그렇게 옆면 시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흡수가 돼서 뿌리까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튼튼한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관주를 해주는 방식을 병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이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보길 원할 경우에 응급처치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관주는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종류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부터 잎 끝까지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식물들은 관주를 해주게 되면은 잎 끝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도달을 하겠지만, 큰 나무의 경우에는 뿌리에서 끝의 열매나 잎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연면 시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는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럼 어떤 칼슘제를 활용을 해야 더 효과적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슘제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또 계란 껍질을 현미식초에 녹여서 만드는 난각칼슘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칼슘제는 장마철에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습제의 주성분 중에 하나인 염화칼슘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 염화칼슘 하면 겨울철에 눈이 내렸을 때 제설제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마철에는 물 먹는 땡땡처럼 제습제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식품 첨가물과 그리고 의료용 등 우리 생활에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염화칼슘도 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곤 하는데, 식물에 적용하는 칼슘 비료는 어떤 염화칼슘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눈이 왔을 때 뿌려주는 제설제의 경우에는 염화칼슘 성분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는 일반 공업용보다는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로 나온 것이나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제습제용으로 나온 것을 사용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습제를 만들고 남은 구슬 모양의 비즈 타입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염화칼슘은 오래전부터 농가에서 칼슘제의 비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칼슘제 비료로 활용을 하는 이유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고 잎에 뿌렸을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칼슘제에 비해서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염화칼슘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칼슘의 다른 영양 성분이 함유된 값비싼 칼슘제들과 견주어도 다른 영양소를 배제하고 순수 칼슘만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앞서 언급드린 난각칼슘제보다도 효과가 좋고 흡수도 잘 되고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기농업에서는 화학적 공정으로 생산된 이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각칼슘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난각칼슘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활용 방법은 물에 녹여서 식물에 골고루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물 주듯 관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희석 비율은 물 1리터에 2g 정도를 녹여서 사용해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희석을 하지 않은 염화칼슘을 그대로 화분위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고 더 많이 섞게 되면은 식물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희석 비율을 잘 맞춰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염화칼슘을 활용을 해가지고 희석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하실 수 있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이스크림 스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작은 거고 큰 거가 있는데, 이 큰 것으로 했을 때는 2g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 스푼 정도 하시면 되고, 이 작은 걸로 하실 때는 한 스푼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저울을 준비했는데, 이 작은 스푼으로 이 정도 떴을 때,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아이스크림 스푼을 이용해서 여기 질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g 정도를 이 준비한 1리터 물에다가 넣고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리터짜리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관주를 하실 때는 이런 물조리에다 넣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연면살포를 할 때는 이런 스프레이 공병에다 넣어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살포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잎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되는데,
칼슘은 옆면살포시에 최소한 4일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뿌려주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이 옆면 시비를 할 경우에는 낮에 뿌리게 되면 잎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이나 흐린 날 뿌려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직접 희석을 해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뿌리고자 하는 식물의 잎에 먼저 한두 장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한 개체 정도 먼저 관주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는 패치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희석을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것이라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도 농도를 너무 짙게 하거나 아니면 과용을 할 경우에는 이 식물에 염류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칼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칼슘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엽채류나 과채류 등 직접 사람이 먹는 경우에는 공업용을 사용하지 마시고 식품 첨가물로 나온 염화칼슘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막 만지지 마시고, 피부에 닿으면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금속 용기에 닿게 되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좀 커서 쓰시고 많이 남는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우유통을 활용해서 넣어 놓으시면 오랫동안 이상 없이 보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염화칼슘을 활용한 칼슘 비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드닝 정보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소량을 사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의 또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면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염화칼슘이 작은 용량을 사더라도 1kg 정도의 양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g만 식물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양을 구매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해서 남은 염화칼슘을 잘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염화칼슘은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이런 음료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분 배수망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제가 제습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제습제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음료컵 뚜껑을 보게 되면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배수망으로 이렇게 막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수망으로 막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면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부분만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글루건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순간접착제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료컵 뚜껑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용기에 꽂아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활용하고 남은 염화칼슘을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 높이 정도, 그 정도까지 염화칼슘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그 부직포나 이런 걸로 막아 주셔도 되는데, 저는 수분을 좀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그냥 막지 않고 이대로 신발장이나 아니면 옷장에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부어 있어서 쏟아지거나 그런 것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 염화칼슘을 다시팩이나 그런 망사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그것을 잘 묶으신 다음에 이 뚜껑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아 주셔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물 먹는 땡땡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처음에는 지금 이것이 알갱이가 움직이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거의 굳은 형태로 변하게 되고 아래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물은 버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계속 염화칼슘을 보충해 주시면은 하나의 그런 제습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인 소금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와 무더위에 식물을 튼튼하게 성장시키고 관리를 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슘 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남은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제습제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